자, 2차 방정식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근의 판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근의 판별이라는 뜻은 이제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판단. 그래서 이제 이 판별의 의미는 좀 더 면밀하게 보면, 물론 이제 근의 판별에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는 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판별이라는 것은 근의 성질, 근의 성질을 파악하기라는 뜻이겠죠.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수계사에서는 많은 문제보다는 그 개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의 유기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 개념들이 흘러가고 그 개념들끼리 어떻게 연결이 되고 실제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유심히 봐야겠죠. 자, 그러면 판별한다. 그러면 근의 성질을 파악한다.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에서 근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식은 근의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최상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서 판별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의 암기를 하고 있죠. 얘를 가지고 거의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판별을 거의 세 가지로 위주로 합니다.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부호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얘는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실근이냐, 그죠? 실근이냐 아니면 허근이냐, 이제 이런 언급입니다. 근은 근인데 이 근이 실수이냐 허수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있지만 0보다 크면, 자, 이제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 이거는 두 실근이 있다고 합니다. 실근이 두 개이다 라고 표현할게요. 실근이 두 개이다. 실근이 두 개인가? 자, 또 해보겠습니다. 자, 0이면 그러면 이때는 실근이 몇 개인 거예요? 이것도 실근이 두 개입니다. 자, 좀 이상하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뭔가 이것도 근이 두 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계속 두 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이건 알아야 되는 이야기고, 자, 그럼 두 개이다. 도대체 다 두 개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첫 번째도 근이 두 개고요. 두 번째도 근이 두 개고, 세 번째도 근이 두 개입니다. 자, 근데 근이 두 개이긴 한데 이제 요 앞에 중요한 얘기가 생략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다른 실근이 두 개이다. 이건 같은 실근이 두 개라는 거고요. 이것은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인데 살짝 뭐가 다르죠. 자, 요 부분. 서로 다른 근이 두 개인데 도대체 어떤 말이 빠져 있는가? 요 앞에 이야기는 허근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는 두 개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알 수 있는 거.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2차 방정식의 내용이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이다. 이 명제가 성립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이다. 무조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이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입니다. 그럼 쭉 가서 n차 방정식은 n차 방정식의 근은 우리는 n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방정식의 차수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차수는 근의 개수를 결정한다. 방정식의 차수만큼 근의 개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이거는 모두 다 실근과 허근을 포함한 거예요.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이다, 근이 없다, 근이 두 개다, 근이 한 개다. 이제 이건 모두 다 실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를 다 합쳐서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중간처럼 같은 실근이 두 개이다. 같은 실근이 두 개이라 이 개념을 바로 중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수의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얘는 실수의 중근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이고 같은 실근이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란 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전제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A, B, C는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2차 방정식,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모든 2차 방정식은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꼭 들어갑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걸로 함정을 파서 문제를 만들면 많이 틀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의 전제 조건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판별식의 부호. 아,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로 알 수 있는 것은 판별식으로 부호로 알 수 있는 것은 요 세 가지가 전부이다라는 사실이죠. 아, 우리가 판별식의 부호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실근인가? 서로 같은 실근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가? 이제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은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우리는 중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근은 실근에서 판별되기 때문에 이 중근 또한 실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이다. 이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 허근은 뭐라고 하죠? 얘를 켤레복소수라고 하죠. 켤레복소수라고 하고 근의 입장에서는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근의 판별에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실근이 두 개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같은 실근인지 다른 실근인지, 그 다음에 실근이 아니면 무조건 허근인데 허근은 무조건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두 개를 우리는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만 중요한가?
그 다음에 우리는 실근과 허근이라는 언급만 할 건가? 자, 그렇지 않고요. 근이 유리수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은 두 개인데요. 근이 유리수란 말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근이 유리수란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도 판단해 봐야겠죠. 그럼 우리는 어떨 때 근이 유리수란 말을 쓸 건가? 자, 근을 판단하는 기준은 모두 다 근의 공식에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이 유리수라는 그 언급을 보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식이죠. 자, 일단은 근이 유리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요 x값이 유리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유리수, 무리수의 언급을 자신 있게 하려면 이런 경우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해요. 계수 A, B, C가 유리수일 때만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겁니다. 즉 A, B, C가 유리수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부분이 유리수가 되겠죠. 자, 나중에 켤레근이나 그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이런 언급을 할 때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유리수가 되겠죠. A, B, C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뒷부분이 있죠. 이 뒷부분을 보면 이 뒷부분 또한 유리수가 돼야 이 루트를 포함한 부분이 유리수가 돼야 우리가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이 부분은 무조건 유리수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게 유리수가 돼야 되냐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부분이 유리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유리수가 된다. 자, 유리수가 된다는 것은 루트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밖을 탈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아,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밖을 탈출한다 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제곱수,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이 유리수다. 근이 유리수라는 저 표현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완전 제곱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에 관해서 가끔 이런 얘기도 있죠. 근이 정수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이 정수이다, 유리수이다 한 끗 차이죠. 자, 물론 근이 정수일 때도 루트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완전 제곱수라는 개념은 똑같겠죠. 자, 이제 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완전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요. 생각을 해보고. 자, 근데 근이 정수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은 두 근이 정수이기 때문에 합이 정수고요. 자, 두 근이 정수이기 때문에 곱도 정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두 근이 정수, 여기서는 근이 정수란 말만 있는데 두 근이란 말이 빠졌죠. 서로 다른 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근이 정수란 표현이 있으면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정수이고 알파 베타가 정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제 근의 공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실근이냐 허근에 관한 언급이고 우리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두 개이다. 그 다음에 허근이 존재할 때는 켤레 복소수로 존재하고 근이 유리수일 때,
근이 유리수일 때는 A, B, C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 하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완전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근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무조건 근이 유리수면 루트 밖을 탈출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근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윗부분에서 판별식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근이 두 개는 두 개인데 도대체 어떤 두 개인가? 그럼 근이 두 개라는 소리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두 개는 뭐고 다른 두 개가 뭔가?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서로 같은 두 근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근도 있습니다. 그럼 서로 같은 두 근과 서로 다른 두 근이 왜 중요한가? 자, 서로 같은 두 근은 자,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에서 서로 같은 두 근은 실수일 때만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실근이 되겠죠.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되게 중요한 관점이 그래프로 보라고 했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어디서 만난지를 판단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은 두 근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그럼 서로 같은 두 근은 그래프에서 표현할 때 우리가 다르다 같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근이라는 것은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접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접했을 때는 우리 눈에 하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두 근은 이랬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방정식, 함수의 차수가 올라갔을 때는 서로 같은 두 근은 이렇게 접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볼 때 서로 같은 두 근은 접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는 접한다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x-m의 제곱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x-n의 제곱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즉 서로 같은 두 근은 그래프상으로 접하는데 이 접하는 것은 완전 제곱의 형태 또는 나중에 가다 보면 우리가 x-m의 4제곱 형태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완전 제곱의 형태나 짝수차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표현 좀 이상하지만 2차, 4차, 6차, 8차 이런 짝수차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근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접한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이제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방정식에서는 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서로 같은 근이다, 중근이다, 접한다. 이게 다 같은 언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상에서 중복되지 않는 다른 교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차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은 교점이 다르다. 교점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는 서로 같은 두 점이고요.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입장과 그래프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만난다고 하죠. 자, 물론 접하는 경우도 만난다는 표현을 쓰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했을 때는 이 만난다와 접한다는 다른 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접한다일 때 주로 만난다고 쓰지 않고 만난다고 할 때 주로 접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만난다는 표현이 좀 더 넓은 표현이지만 접했을 때는 꼭 접한다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가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차이, 이 차이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언어적으로 발생하는지 이 차이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로 떠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표현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이제 근해 판별에서 2차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표현. 자, 무조건 근이 계수가 실수일 때만 허용이 됩니다. A, B, C가 실수일 때만 이야기할 거예요. 계수가 허수일 때에 대한 언급은 뒤쪽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두 근이 존재한다. 자, 두 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인가? 자, 여기서 방정식, 전제 조건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인가? 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 무조건 2차 방정식은 허근이 됐든 중근이 됐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됐든 무조건 두 개인 겁니다. 중근은 같은 근이 두 개인 거고요. 이건 무조건 성립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근이 존재한다. 자,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또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중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인가 같은 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어떨 때 쓰는지를 따로따로 조건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허근이 존재한다. 자, 허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근이 없다는 거죠. 실근이 없다는 거고, 허근이 존재할 때는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같은 두 허근은 절대 없습니다. 없겠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서로 켤레근의 관계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맞죠? 자, 4번 실근이 두 개이다. 자, 실근이 두 개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또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란 소리입니다. 자, 여러 가지 단어에 따라 조건을 놓치게 되기 쉽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명하고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인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중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실질적으로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항상 다른인지 같은인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근이 없다. 자, 허근이 없다는 것은 실근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실근만 존재하는데 실근은 무조건 두 개입니다. 아, 왜 실근이 두 개인가요? 중근도 두 개예요. 서로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근이 없단 말은 4번과 5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근이 존재한다. 맞죠? 실근이 두 개이다. 허근이 없다까지가 전부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 또한 아까 했듯이 판별식도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겠죠? 자, 6번.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자, 서로 다른 두 근인데 여기서 실근이란 말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 자체가 중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얘는 중근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함수,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 때 이런 말들,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귀찮게 하고 조건 하나가 빠져서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이걸로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번째, 근이 유리수이다. 자, 근이 유리수란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판별식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A, B, C 계수가 유리수일 때 근이 유리수이냐 무리수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 판별식 부분이 루트 밖을 탈출할 수 있냐 없냐의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근이 유리수라고 전제조건에 깔려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이다? 완전 제곱수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수가 돼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소리죠. 자, 8번. 근이 정수이다. 자, 근이 정수이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밖을 탈출하는 거. 이거 당연한 소리죠. 완전 제곱수라는 표현이 있고요. 는 완전 제곱수가 되거나 자, 또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우리가 근이 나머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정수를 만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문제 출제가 될 때 근이 정수이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두 근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고요. 서로 같은이나 다른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이 정수이란 표현은 주로 근과 계수에 관한 소리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도 정수이고 알파 베타도 정수일 때 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근이 정수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두 근이 양수이다. 자, 두 근이 양수이란 소리는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두 근이란 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은이란 표현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쓰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다룰 거예요. 자, 두 근이 음수이다. 마찬가지죠. 합이 음수, 곱은 양수, 판별식은 똑같을 겁니다. 자, 오늘 근의 성질,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언어들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구조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방정식이 완전제곱꼴이다. 자, 완전제곱꼴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자, 이 말은 곧 중근이다 라는 소리겠죠. 중근이다. 또 다른 말로 서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이 중근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다뤄봤는데 꼭 각 단어, 각 표현들이 왜 이런 뜻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의 판별에 대해서 이제 공식, 그다음에 워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근의 판별에서 이 판별이란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근의 성질을 이해한다. 이해한다고 했고요. 주로 부호를 가지고 판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두 근의 부호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근의 판별은 기본적으로 근의 공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근의 공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부호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부호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실근의 개수. 이제 실근의 개수를 부호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기도 하고 짝수일 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조건 개수가 실수일 때만 언급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중근일 때, 중근을 가진단 말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근을 가질 때는 개수가 실수, 허수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자, 이게 개수가 허수일 때는 나중에 뒤에서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근은 X축과 만난다. 아까 이야기했죠? X축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근은 만나지 않는다. 실제 허근을 만나지 않는다의 관점은 허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교점은 눈에 보이죠. 자, 그래프의 교점은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의 관계에서 교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허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방정식에서. 그리고 이제 판별식의 부호로 따지는 것들이죠. 이건 전부 다 부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 허근은 항상 켤레근으로 몇 개? 2개가 나온다. 자, 앞에 내용 계속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실수일 때, 아까 이야기했죠? 두 근이 유리수일 때 완전 제곱수가 된다. 자, 두 근이 유리수일 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부분이 유리수가 된다는 것은 루트 속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정수일 때나 두 근이 자연수일 때, 자, 요 판단 기준, 아까 뭐라고 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정수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도 정수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야기죠. 완전 제곱식은 중근을 갖는다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이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리고 중근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근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직접 간단한 문제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다루는 단원에서 주로 근을 판별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유리수이냐, 정수이냐, 양수이냐, 음수이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판별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서로 다른, 자, 이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가 같은 두 실근인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인가 요 이야기입니다. 요걸 중근이라고 하고요. 자, 꼭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근이 몇 개죠? 근이 두 개라는 이야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판별식으로 모든 게 전부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자,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이 되죠. 이거는 중근입니다. 자, 실근이란 말 일단 생략할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죠.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자, 이때 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이런 켤레근이 등장하고요. 자, 지금 허수가 끼어 있네요. 판별식을 써볼까요? 아니 근데 왜 실수일 때만 쓴다고 했는데 허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렇게 허근일 때 만약에 판별식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써본다면 근의 공식이죠. 우리가 A, B, C가 허수일 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부분이 0이 되면 허수냐 실수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근이 한 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이 부분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죠? 중근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질게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예제 7번.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이 중근 이야기가 먼저고요. 이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중근. 자, 중근은 판별식이 0이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이다) 자, K값에 관계없이. 자, K로 묶어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는 K에 대한 항등식. 얘가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A값은 2, B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마찬가지죠.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 중근이 먼저고요. 요 K값에 관계없이는 두 번째예요. 요 순서를 헷갈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자, 먼저 중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럼 K제곱이 없어지네요. 그죠? 자, 나머지 부분을 써보면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습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부분은 A는 0이 되고요. 이때는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근 중근 조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 판별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같은의 뜻과 다른의 뜻이
어떻게 그래프에서 표현되는지를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